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이 시장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즉 사회주의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이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119조가 바로 경제 조항인데 거기에 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의 근간인 거죠. 그 다음에 2항에 이 시장 경제가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독점이라든가 소득 불평등이 아주 심화된다거나 이런 시장의 실패가 있습니다. 이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나서서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바로 119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119조를 잘못 해석을 해서 이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러나 119조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근간이고 시장에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조정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시장 경제의 근간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상하에서 돈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만 해도 558조 원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4월 달에 이제 보선이 있죠. 이 보선을 앞두고 또 돈을 많이 퍼부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상병수당 제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또한 돈을 쓰겠다는 것인데요. 이 상병수당 제도라는 것은 업무 외에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에 이제 치료비 말고 이 생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생계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상병수당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외에 다치거나 아팠을 때에 이제 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 돈을 누가 주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 대다수 국민들한테 다시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 상병수당 제도는 한국노총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존중을 실천한다고 해서 두 번째 법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이것을 한국노총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손을 잡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이 노조에 엄청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노조 청구과 같은 그런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 이 상병수당 정책도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병수당 개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상병수당 제도를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그 법안 안에 보면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이 질병이나 부상은 업무상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상병수당 제도는 사실 현행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제50조에 보면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건강보험법 아래의 법인 그 대통령령으로 이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재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나와는 있지만은 시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행법에는 나와 있지만 재원 문제로 인해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 상병수당 제도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발의했는데, 그 발의된 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2021년 1월 21일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춘숙 의원 등 10명이 이것을 발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개정 발의된 법률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새로 신설 좀 됐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안에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제49조 2라고 해서 이제 상병수당이라고 이렇게 못 박았는데, 자, 첫 번째 1항은 공단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까 현행법에는 대통령령,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아래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이제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국민건강보험법 대통령령이 아니고 아예 법률에다가 이것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상병수당은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은 그 최저임금액만큼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에 이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재원이 소요되길래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는지 한번 그 상병수당이 도입됐을 때 예산 소요를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것인데,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8천억 원에서 약 1조 8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행되는 시점, 만일 올해 통과된다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통과되면 내년에, 그때는 이제 이 최저임금 이 기준이 이제 21년하고 22년이 되니까 더 늘겠죠. 이 지금 추정된 것보다. 하여튼 보면은 매년 약 중간 잡아서 한 1조라 그러면 매년 1조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매년 1조가 들어간다면 저 돈을 어디서 충당해야 될까요? 지금 국가 재정은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 사항 하에서 이 상병 제도를 또 도입하면은 건강보험료가 더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오른 건강보험료율을 보면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보시면은 2018년도에 6.24%, 그 다음에 2020년 작년에 6.67, 그리고 올해는 6.86으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이 건강보험료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은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1인당 월 평균 직장인 건강보험료 변화율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도에는 5.6%, 2016년도에는 6.5%였는데, 현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한 이후에 2018년도에 7.9, 2019년도에는 급기야 두 자릿수까지 뛰었습니다. 10.4%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2020년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2020년도 자료가 나오면은 더 증가하겠죠. 거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면은 훨씬 더 증가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 들어서 돈을 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40%를 넘었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기금이 사실상 고갈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상병수당 제도를 이제 도입하면은 국민의 부담이 더 증가하겠죠. 특히나 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지금 막 이 노조에 휘둘려 갖고 이 정부가 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마구 정책을 펴다 보니까 정말 국민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